이 뇌부자들의 컨텐츠 중에 우울증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특히 병원에 오신 환자들에게 슬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거의 없으시다고요. 실제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우울이랑 우울증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울은 날씨 같은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다든지 뭔가 좀 사랑하는 걸 잃었다든지 일시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슬픔이나 우울일 거고요. 우울증이라는 거는 계절 같은 겁니다. 뇌의 기능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 계속해서 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어온 그런 게 이제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미 뇌가 많이 지쳐서 못 느낄 때가 더 많아요. 무가치함, 나는 뭐 가치가 없어 라든지 무망감,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는 걸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전처럼 이제 신장이 그 여과를 잘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뇌 기능이 저하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고요. 기분 자체뿐만 아니라 생각도 좀 부정적으로 되고 행동도 더 못하게 되고 수면, 식욕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는 게 우울증입니다. 셀프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번아웃이 크게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거의 3개월을 못 쉬고 계속 달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의욕도 없고 일도 재미가 없고 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 감정이 없는 거. 그래서 병원에 가봐야 되나 생각을 잠깐 했는데요. 그 주에 1박 2일 여행을 갔어요. 다녀왔는데 다시 예전에 제가 된 거예요. 아니 1박 2일이 없어서 내가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거든요. 예. 근데 정말 너무 잘하셨고 번아웃이랑 우울증이 한 80%에서 85% 정도 증상 공유하거든요. 아, 나 이거 멈추면 안 되는데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지쳐? 나약해서 그래 라면서 그때 쉬지 않고 더 하셨다면 우울증으로 진행을 했을 수도 있겠죠. 의무적으로 쉬는 날을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번아웃이 오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이 말씀 되게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의무적으로 쉬는 시간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핵심이신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나서 쉬어야지가 아니라 쉬는 시간을 만드셔야 된다. 저 같은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하루라도 쉬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울증에도 유형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유형별로 크게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고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유형을 나누는 이유는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어떻게 좋아지는지 얼마나 가는지 이게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불안증, 양상의 어떤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에는 우울감보다도 불안 자체가 생존이랑 더 먼저 관련이 되어 있는 감정이다 보니까 예후가 좋지 않죠. 죽음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멜랑콜리형, 흔히들 생각하시는 우울증의 모습이랑 좀 많이 비슷할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다운돼 있다든지 죄책감 같은 걸 많이 느낍니다. 생물학적 원인으로 인해서 우울해졌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약물 치료 반응이 좋은 편이에요. 생물학적이라는 거가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타고나기를 도파민 분비가 덜 되는 사람이라든지 유전적으로 그런 생물학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똑같이 운동을 해도 어떤 분은 디스크가 안 터지고 어떤 분은 터지고 하는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이 있기도 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 호르몬 때문에 2차적으로 기분 변화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좀 내인적인 그런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정형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형화되지 않은 우울증. 그러니까 멜랑콜리랑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거겠죠. 요거는 기분에 반응성이 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안 좋으면 또 다운이 되고 주변에서 봤을 때는 너 무슨 우울증이야? 라는 이야기를 좀 제일 많이 듣는 게 이런 비정형 우울증이고요. 회피성 성격 얘기했을 때처럼 거절받는 거 이런 거에 되게 또 민감한 비정형 우울증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드신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 크게 상처가 되시겠죠. 많은 기사들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우울증으로 안 좋은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몰랐다, 전혀 티가 안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또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꼭 병원에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기준이 있을까요?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껴서 내가 가볼까 말까? 이 정도 고민을 하는 시기시면 그때는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예방 차원에서 네.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치과 치료 계속 몇 달째 받고 있는데 갈까 말까 했을 때 갔으면 분명히 괜찮았을 거거든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셨군요. 네, 많이 늦었죠. 저는 보통 이제 3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수면의 변화입니다.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자거나 하는 수면의 변화. 두 번째는 식욕의 변화. 입맛이 너무 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먹거나. 세 번째로는 흥미의 변화.
내가 평소에 재미있게 하던 게 있었는데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지고 만사가 다 재미없고 의미 없게 느껴질 때 그때는 꼭 병원을 내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또 있다고요. 평가하는 말 그리고 비난하는 말 이 두 가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힘듦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가는 게 평가거든요. 의지를 이겨내라. 이 의지라는 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거 결국에도 뇌 활동에서 오는 거거든요. 의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가 우울증이니까 안 그래도 이제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거를 해보라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위로한답시고 야, 난 더한 일도 겪었어. 네. 내가 어땠는 줄 알아. 본 얘기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행배트라는 거. 그쵸.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 해보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것도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가벼운 우울감 같은 경우에는 친구 만나고 뭐 영화 보고 뭐 이러면은 좋아질 수가 있지만 우울증에서는 이런 시도 자체가 안 되고요. 해도 기분 좋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네. 너무 압박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나중에 좀 해보고 싶은 생각 있으면 얘기해달라.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어주는 것도 또 답이 될까요? 잘 들어주는 게 처음과 끝인 것 같아요. 너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하고 그걸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거. 네, 그 정도면 너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봐야 내가 또 지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울증은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대략 감이 잡힙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조울증이에요. 이것도 진단 기준이 있을까요? 경조증 같은 경우에는 3일, 조증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꾸준히 예민하거나 자신만만하거나 기분이 너무 들뜨거나 생각이 막 너무 빨라지고 계획들이 막 떠오르고 그러면서 돈을 너무 많이 쓰거나 도박이나 쾌락 이런 활동 등에 되게 몰두하거나 네. 수면 변화도 있어요. 한 3-4시간만 자고도 너무 쌩쌩한 거죠. 조증 상태에서는 내가 문제라는 거를 모르세요. 아, 나 조증 아닌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조증이 아니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조울증 양극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 기분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돌아오게 되면 이때의 기억이 다 나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좀 너무 부끄럽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우울해지기도 하고 혹은 이때 이런 행동들로 인해서 뭐 직업적으로나 관계에서 네. 되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돌아오고 나서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제가 의심을 했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 정도로 너무 패턴의 변화가 심하신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분들 곁에 있으면 어떻게 조언을 해드리기도 그렇고. 불편한 게 있으세요? 라고 만약에 물어봤는데 불편한 게 있다 하면은 그걸 가지고 뭐 좀 도움을 드리거나 아니면 뭐 다른 상담 센터 같은 거 좀 연결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네. 너무 좋은데? 라고 하면 사실 거기서 더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죠. 내가 이제 다치지 않은 그 선을 그어두고 이분이 계속 넘어오면 그건 알려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사실 계속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 그쵸.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관계가 단절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 역시도 크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문제를 인식을 해야 내가 바뀌어야겠구나가 되잖아요. 그쵸. 참으면서 하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바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네요. 힘든 게 있는데 이걸로 병원에 가도 될까라는 고민이 되신다면 약을 드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오셔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 상태가 어떤지 한번 체크만 해보고 가실 수도 있으니까 정신과랑 좀 친하게 지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번아웃이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너무 지치고 재미가 없고 하다면은 내가 뭐 때문에 지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요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심리에 대한 재미있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내부자들 채널에 오셔서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즐겨 찾는 채널이니만큼 히든들도 넘어가셔서 검색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정보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든,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